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10주년을 맞이한 40대 아줌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주변에 물어보니 그 말이 고부 갈등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피가 섞이지 않은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고요. 저한테는 그 말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 누군가의 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조차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주신 건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면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손수 보여주셨죠. 오늘 사연은 시어머니와 저, 조금은 특이한 고부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처음 만나고 15년간의 일이 모두 담겨 있으니 조금 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난과 감동이 있는 사연이니 모두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는 남편보다 시어머니와 먼저 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사업상 문제로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가 지금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죠. 아줌마, 여기 팔팔한 남자애들도 하루하고 절반은 도망가. 한번 봐봐. 일하는 사람 중에 아줌마만큼 늙은 사람 있어? 다들 시멘트 10개씩은 척척 옮기는데 아줌마는 하나도 못 옮기잖아.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자꾸 찾아오길. 저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잘 찾아보면 할 일 하나쯤은 있지 않겠어요? 다시 한 번만 살펴봐주면 안 될까요? 아이, 정말 말 안 통하네. 당신한테 줄 일 같은 거 없으니까 썩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찾아오지 마. 알겠어? 공사 현장이라는 게 워낙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곳이기는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크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현장 관리자에게 세게 밀쳐져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와 저의 첫 만남이었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원하시면 경찰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인력사무소에서 여기 일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무릎에 상처 생기셨네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처음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안쓰러웠어요. 흙바닥에 엎어져 옷 여기저기 먼지투성이었고 무슨 고생을 한 건지 얼굴은 잔뜩 상해 있었죠. 저는 평소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아닌데 그걸 보는 순간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인연은 한눈에 알아본다고들 하던데 어쩌면 저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말로 하면 되지 왜 함부로 폭력을 쓰세요? 쓸만 아니까 쓰지. 말이 통해야 말할 거 아니야. 저 노인네가 벌써 며칠째 찾아온다고. 그렇다고 나이 든 여성분께 폭력을 써요? 인력사무소에서 알선해줬다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쪽이랑 해결할 것이지 함부로 겁박하고 폭력을 쓰다니. 당신은 어머니도 없어요? 뭐? 이 조그만 년이 아까부터 겁도 없이 못하는 말이 없네. 넌 뭔데 자꾸 바락바락 참견하고 난리야?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썩 꺼져. 내가 누구냐고? 네가 짓고 있는 이 건물 설계한 사람이다. 나 시공사 바꿀 거니까 너나 썩 꺼져. 저는 그 당시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곳이 저희 회사 공사 현장이라 시원하게 지를 수 있는 게 참 다행이었죠. 어차피 저런 양아치 같은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으니 저는 당장 업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웠어요. 이 일은 건물을 짓는 건데 50대인 그분이 벽돌 한 장 옮기기 어려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친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정도에 만족해야 했죠. 하지만 그 이후 며칠 동안 눈앞에 시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이를 알선해 주었다는 인력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저도 하도 간절하게 일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당이 제일 센 곳 알려준 거예요. 오늘 내일 살기도 급급하다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일 뿐이지. 그분 제가 30년 넘게 다닌 단골 식당 사장님이시거든요. 음식이 참 맛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지금은 죄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사치할 분은 아니니까 무슨 사기라도 당한 것 같은데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네요.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왜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일당을 받을 일이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돈이 급하긴 한가 봐요. 혹시 소장님이 어떻게 도와줄 방법 없을까요? 그분 참 좋은 분이에요. 30년 넘게 봐왔으니 보장할 수 있죠. 그분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인력사무소의 사장님은 몇 번이나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단언하셨죠. 사실 그 말이 아니더라도 눈앞에 그분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리고 본의 아니게 안타까운 사연까지 들어버렸으니 어쩌겠어요. 저는 그분을 도와드리기로 약속하고 연락처를 넘겨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 공사 현장에서 봤던 건축사무소 소장 김지연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연락처를 받고도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분을 도와드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다행히 그분이 식사를 하셨다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방법은 금방 나왔죠. 밥차요? 제가 식당을 해본 적은 있긴 하는데 밥차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사무소는 현장마다 밥차를 보내거든요. 한두 명이 뚝딱 건물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다른 업체와 계약했지만 원하신다면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급여도 일당으로 드리겠습니다. 저야 너무 감사하긴 한데 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쩌면 저희가 인연인 게 아닐까요?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와 저의 인연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착한 행동을 해서 복을 받은 걸까요?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그 이후 저에게 여러 가지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행운은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모님, 와 정말 이 갈비찜 대박이에요, 대박. 너무 맛있네요. 갈비찜이 내 주특기거든. 많이들 먹어요. 더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도 왔어요. 제가 먹을 것도 있나요? 그럼 당연하죠. 사장님 거는 항상 특식이라니까요. 이쪽으로 앉아요. 금방 해줄게요. 정말 인연은 인연이었나 봐요. 시어머니의 음식은 제 입에 딱 맞았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끼니를 챙긴 적이 없었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일부러 멀리까지 와 밥을 얻어먹고 갈 정도였죠. 현장 사람들의 칭찬도 대단했어요. 인력사무소에서 밥이 너무 맛있어서 다들 저희 업체와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또 회사의 이름도 아름아름 알려져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고요. 행운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행운은 제 인생의 짝인 남편과 만나게 됐다는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자제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으러 이모님께 들렀는데 그곳에 남편이 있었죠. 처음 본 남편은 엄청난 미남이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참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입고 있는 옷들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잘 정리한 머리와 눈썹에서 수수한 매력이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세는 또 얼마나 바른지 귀티까지 나는 것 같았다니까요. 저는 업무 특성상 여러 사람을 만나왔었는데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남편만의 장점이 도드라지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부끄러워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죠. 가볍게 인사를 나눌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근처 카페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몇 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대화 속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꽤 자세히 알 수 있었죠. 친척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빌려갔어요. 워낙 가까운 분이라 있는 돈을 모두 빌려드렸죠. 하지만 만족을 못했는지 엄마 가게며 집까지 전부 끌어다가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연락이 끊어졌고요. 평생 모은 돈도 다 빌려줬는데 그 많은 대출금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가게와 집을 다 팔았는데도 여전히 빚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그래도 가족이라 신고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수소문 해봤지만 찾을 방법도 없고요. 차라리 파산 신청이라도 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 때문에 그것도 절대 못하겠다고 버티세요. 제가 전문직 시험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이 일이 터지고부터는 다 접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엄마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네요. 죄송합니다. 첫 만남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연은 생각보다 기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꾼에게 속아 평생 모아온 모든 걸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 오래 준비하던 꿈을 포기했다고 했죠.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파산 신청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 처음 듣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야 처음 보았을 때 시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장님께서 편의를 많이 봐주셨다고 들었어요. 항상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힘들었거든요. 이곳에서 일한 뒤로 엄마도 많이 밝아지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은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인사를 고맙게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감사 인사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일거리를 수소문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처음 만날 그날 일이 없다는 관리자의 말에 미련 없이 돌아섰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 제안으로 조금이나마 시어머니의 상황이 나아졌다면 그건 오로지 그분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그분의 노력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행운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연 씨 혹시 우시는 건가요? 죄송해요. 저는 그날 처음 보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 남편과 저는 자주 만나게 됐고 얼마 되지 않아 좋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사귀는 내내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성실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 3년쯤 사귀었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요. 남편은 불안해했지만 저는 거기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듯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남편. 만약 제 짝이 있다면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귀엽게도 남편은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합격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빚도 많이 남아있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밀어붙였어요. 앞으로 몇십 년은 함께 부부로 살면서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 텐데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조용히 저를 불러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족이 될 사이인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요. 사실 엄마 돈을 떼먹은 건 친척이 아니라 우리 누나였어. 매형과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달라더니 엄마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도망갔지. 뭐? 친누나? 어떻게 그럴 수가? 아직은 연락도 안 되고? 응.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대로 묻는 걸로 난 누나에게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해. 이제 평생 엮일 일은 없을 거야. 다시 만나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았겠다. 어머니는 뭘 하셔? 글쎄. 사실 좀 답답해. 엄마는 아직 누나를 기다리는 것 같거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 것도 엄마고. 그렇게 모질게 당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가족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누나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자 그런 가족이라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혼자 잘 살아보자고 가족 전부를 구렁텅이로 몰아세우다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부모 자식 관계란 무엇인지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티는 낼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사기꾼들이 이 좋은 사람들 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나타난다면 제가 모질게 굴어서라도 쫓아버리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참 시간이 지나고 직접 그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제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한 5년 정도는요. 결혼 전에도 항상 잘 챙겨주시고 다정하셨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여전하셨죠. 우리 며느리 밥은 먹고 일하는 거야? 혹시 못 먹었을까 봐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다. 넉넉히 싸왔으니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라.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손목도 안 좋으시면서.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오신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집에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솜씨 좀 부려봤어. 직원들도 불편할 텐데 뭘 같이 먹어. 쉬엄쉬엄 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 말고 얼른 먹어. 에이, 아니에요. 같이 드세요. 저희도 옛날 이모님 솜씨 그리웠다고요. 사장님, 진짜 부러워요. 매일 맛있는 거 많이 드시죠? 얼굴이 결혼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렇지? 난 결혼 적극 추천이야. 너무 좋다니까? 어머니, 오랜만에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럴까, 그럼? 결혼 후 시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주시곤 하셨어요.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할 정도였죠.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은 덕에 일도 술술 잘 풀렸습니다. 제 사업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5년 만에 꽤 크기를 키웠고 남편도 한 방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된 직장을 얻었죠. 둘이 벌기 시작하니 시댁의 남은 빚들도 금방 청산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현관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남편이 화가 나서 고함을 치는 소리였죠.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처음엔 남편이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는 줄 알고 급하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를 찾아와. 지난 10년간 누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집도 가게도 다 경매로 넘어가서 한순간 길바닥에 나앉았어. 엄마는 평생 하던 가게도 뺏기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나 어릴 때부터 회계사가 꿈이었던 거 알지? 누나 때문에 평생 준비한 내 꿈도 다 포기했어. 그게 벌써 10년 전이야. 이제 겨우 일어서서 살만해졌는데 또 우리를 찾아와? 엄마가 아니라 내가 누나 용서 못해. 당장 꺼져! 준영아, 내 말 좀 들어봐. 10년 동안 내 마음은 어땠겠어? 나도 지옥 속에 살았어.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자마자 온 거야. 엄마, 나 정말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엄마 얼굴도 너무 보고 싶고 죄송했다는 말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온 거야. 용서 안 해줘도 돼. 한 번 더 기회를 줘, 응? 맞아요, 장모님.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장모님도 자식이랑 영 끊고 마음 편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시누이 부부는 평화로운 시댁의 분위기를 단박에 깨뜨렸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섰을 땐 그 사람들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간절하게 용서를 비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과 용서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벌인 일과 지나간 세월이 다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당장 사라지라며 누나에게 완강하게 나왔고 그럴수록 시누이 부부는 시어머니께 더 매달렸죠. 지난 10년간 너를 정말 보고 싶었다.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벌였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잘 모르겠구나.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일단 돌아가거라.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오래되어서였을까요? 그 표정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보이더라고요. 시누이 부부가 돌아간 후에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설마 누나 다시 받아줄 거 아니지? 우리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잊었어? 나는 아직도 누나만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려. 난 절대로 누나 용서 못해. 만약 엄마가 다시 받아주겠다면 난... 여보, 그만해. 남편의 상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았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걸 말리는데도 꽤 애를 먹일 만큼요. 항상 침착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등장에 눈에 보일 만큼 휘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따뜻한 차 좀 우려왔어요. 고맙구나.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지연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어떤 걸요? 준영이 누나 말이다. 다시 받아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나을까? 시어머니께서는 10년 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지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무시하기도 어려웠어요. 사기를 당한 당시에도 끝까지 딸을 기다리셨다는데 어떻게 모질게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아무래도 자식이라는 게 칼로 베도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준영이가 걱정이구나. 준영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강경하게 나오는 남편을 설득한 건 저였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긴 했지만요.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좀 봐.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잖아.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힘들어하시지 않게 조금만 이해해달라는 거지. 당신한테 면목 없네. 미안해.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도 이제 가족이잖아. 우리 천천히 노력해보자. 시누이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결국 남편이 굽히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와는 종종 얼굴을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의 자리를 포함한 채로 가족 간의 평화를 되찾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시누이 쪽에서 먼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시누이의 모습은 처음 보았을 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첫 모습이 시어머니 앞에 용서를 비는 모습이어서 기가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첫 만남부터 신경전을 걸더라고요. 대뜸 찾아와 살림을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올케,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창틀에 먼지도 한가득이고 냉장고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우리 엄마 호흡기 민감한 거 몰라? 여태까지 이런 곳에 우리 엄마를 모셨다니 당장 이번 주말에 먼지 한 톨 없이 싹 청소해. 어이가 없는 건 시누이가 제 앞에서만 본색을 드러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물론 남편 앞에서도 착한 척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전화며 문자로 온갖 막말을 늘어놓았죠. 어쩌다 시어머니께서 그릇이라도 하나 씻는 모습을 본 날이면 여지없이 전화로 일장연설을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올케! 저번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더라? 우리 엄마가 식모야?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거야.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한테 설거지 시키는 며느리가 어딨어? 다시 한번 이런 일 눈에 띄었다간 가만 안 둬. 알겠어? 처음에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버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는 점점 더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도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걸 보니까 어디서 알바라도 하나 봐? 요즘 세상 무서워 올케. 아무리 남편이 철밥통 공무원이라지만 여자도 직장생활 꾸준히 하면서 경력 쌓아야 한다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번듯한 직장 구해. 옳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기까지 했죠. 그쯤 되니까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긴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침묵했지만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죠. 시누이의 기싸움은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기싸움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다 커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말이죠. 그쯤부터 저는 시누이 말에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는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바를 하던 무슨 일을 하던 형님께서 간섭하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형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저희는 문제없이 잘 지내왔어요. 집안일도 잘 분배해서 해왔고 제 커리어에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꼬아서 듣지 말라고 하시지만 불쾌하네요. 항상 침묵하던 제가 할 말을 하기 시작하자 시누이는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화를 내었습니다. 시누이가 말을 보탤수록 숨겨져 있던 의도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죠. 뭐? 간섭을 하지 마? 옳게! 저번부터 시댁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아? 깍듯하게 모셔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편하게 대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옛날부터 남편은 하늘과 같이 모셔야 한다고 했는데 준영이랑 매번 맘먹으려고 들고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순하고 착하니까 그동안 만만했지? 근데 내가 돌아온 이상은 절대 그 꼴 못 봐. 며느리 도리, 아내 된 도리 똑바로 시키고 기강을 확실히 잡을 거라고.
착한 우리 집 사람들은 말 못할 테니까 내가 총대 매야지. 안 그래? 신우이는 제가 시댁 식구들을 지나치게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와서 시집살이라도 시키고 싶은 모양이었죠. 그동안 저희가 쌓은 유대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라 불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나 하는 불안감이었죠. 제 3자인 신우의 눈에는 제가 고쳐야 할 점들이 고스란히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돌아보니 그때 꽤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도화선이 될까봐 남편과 시어머니께 상담을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죠. 제 고민이 쓸데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건 한참 후에 심해부와 몇 번 얼굴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심해부는 신우이랑 정말 똑같았어요. 부부가 똑같이 무례했죠. 장모님, 하나뿐인 사이가 왔는데 고기 반찬을 쫙 준비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어? 아, 여기 제육볶음도 있고 불고기도 있잖아. 다 돼지고기잖아요. 저는 소를 좋아하거든요. 다음번에는 기대해도 되겠죠? 매영,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반찬 투정을 하세요?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그냥 식사하시죠. 야, 이준영! 너 매영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엄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다음에는 신경 좀 써줘. 신우이 부부는 그저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한심한 사람들일 뿐이었죠. 이쯤부터 저는 신우이를 노골적으로 피해왔어요. 만나면 스트레스만 받는 데다 영양가 없는 말만 하는데 엮여도 피곤할 뿐이잖아요. 그 대처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자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었거든요. 대신 신우이 부부의 괴롭힘 대상은 저에게서 남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매영,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대리운전 기사인 줄 아세요? 술 드셨으면 곱게 집에 가서 잠이나 주무세요. 여보, 뭐야? 무슨 일 있어? 매영인데 저번에 술 먹고 만취가 돼서 전화가 왔길래 걱정돼서 한번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술만 먹으면 자꾸 전화하네. 심해부는 술만 먹었다 하면 남편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켰죠. 한두 번은 걱정돼서 나가주던 남편도 결국엔 화를 낼 정도로 그 빈도가 빈번했어요. 평소에 온순하던 남편도 신우이 부부의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를 폭발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었어요. 한 10시쯤 되었을까요?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퇴근하는데 또 매영이 전화가 왔다면서 오늘은 정말 심각한 것 같으니 집에만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혼자 한숨을 푹 쉬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귀가한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은 온통 새빨갛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렸어요. 심지어 남편의 손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신나게 싸움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요. 여보, 이게 다 무슨 꼴이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난 괜찮아. 진짜 미친 인간들. 일단 씻은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남편은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입을 열었죠. 남편의 말은 이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매영을 데리러 어느 술집에 들어갔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하더랍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무슨 퇴폐업소 같더라고. 그런 곳 잘못 들어갔다간 정말 큰일 나니까 얼른 나오려는데 매영이 나를 절대 안 놓아주는 거야. 남편은 어쩌다 보니 룸 안까지 끌려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는 잔뜩 만취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해부는 남편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접대를 하는 자리에 남편을 부른 것이었죠. 자꾸 문을 틀어막고 못 나오게 하길래 그냥 흠씬 두들겨 패주고 나왔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곳에.
남편은 평생 폭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후련해 보이기까지 했죠. 공무원인 남편을 그런 불법 업소에 부르다니 남편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게 아니면 뭐겠어요? 그 사건은 저와 남편을 모두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쪽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돌아온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꽤 부산을 떨었어요. 요리 솜씨가 좋지는 않지만 시어머니의 생신상만큼은 결혼 후에 꼬박꼬박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생선찜에는 설탕 안 들어가. 대신 식초를 넣으면 냄새도 잡고 맛도 좋아지지. 사실은 거의 시어머니께서 하신 음식이나 다름없었지만 어찌됐든 자충우돌 끝에 시어머니의 생신상이 마무리되던 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던 때 느지막하게 신우이도 도착했죠. 처음 발을 디딜 때부터 꽤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올케, 이준영 이 자식 어디 있어? 지금 퇴근 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몰라서 물어? 내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걸 겨우 말렸어.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에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죠. 며칠 전 투자를 거절당한 일로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야말로 한바탕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생신날 소란을 피울 수는 없어서 겨우 참았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화를 삭히지 못하고 또다시 이리저리 트집을 잡았죠. 일이 벌어진 건 어머니의 생신상이 완료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좀 늦는다고 하네요. 먼저 식사하시죠, 어머니. 형님도 식사하세요. 뭐야? 설마 이걸 생신상이라고 차린 거야? 제가 시어머니의 생신상으로 준비한 건 도미찜과 더덕구이였어요. 둘 다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안 그래도 신경이 날카로웠던 시누이는 제가 음식을 내가자 시어머니 앞에서도 대놓고 구박을 했습니다. 올케, 제정신이야? 이딴 풀떼기 누가 먹으라고? 지금까지 우리 엄마 이런 식으로 모셨어? 소란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시누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발로 차 엎어버렸거든요. 저도 시어머니도 그 순간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너, 내가 우리 집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아무 말 없으니까 신우이가 우스워? 이준영 이 자식이나 올케나 둘 다 똑같아. 윗사람 공경하는 법도 모르니까 시어머니 생신상에 이딴 음식을 내놓지? 놀란 마음에 멈춰 있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모습을 보자 저도 겨우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으니까요. 형님, 이게 지금 무슨 몰상식한 짓이에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생선찜이랑 더덕이에요. 10년 전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기관이 안 좋아지셔서 고기라고는 입에도 못 대신다고요. 신우이가 우습냐고요?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받고 10년 만에 나타나 시집살이나 시키는데 어떻게 우습지 않겠어요? 제가 참으면 다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못 참겠네요. 그땐 저도 너무 화가 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꾹 참았던 말들을 전부 쏟아냈죠. 도대체 형님 무슨 속셈이세요? 남편을 불러내서 투자하라고 꼬드겼다면서요? 또 돈이 필요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공무원인 준영 씨를 접대 자리에 부르면 어떡해요? 동생 인생까지 망쳐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뭐? 내 동생 돈인데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말해? 올케가 뭘 모르나 본데 사업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긴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데 뭘 안다고. 식구들이 너무 순해서 총대 메고 말씀하시는 거라면서요. 저도 총대 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형님께 드릴 돈 없으니까 그런 속셈이면 더 이상 가족들 괴롭히지 말고 떠나세요. 그때 제가 미친 듯이 화가 났던 이유는 신우이가 10년 전처럼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몰래 버리려고 한 일이 시어머니 앞에서 밝혀지자 신우이는
얼굴을 벌겋게 물들이고 분노했습니다. 근데 인연이 끝까지 윗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가 오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게. 씩씩거리던 신우이는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저도 참지 않고 신우이의 머리채를 틀어쥐었을 쯤이었습니다. 내 딸한테 손 안 떼? 집안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놀란 표정으로 굳어있는 시어머니가 계셨죠. 싸움을 말리려고 반사적으로 호통을 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해도 10년 만에 처음 듣는 화난 목소리였으니까요.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서도 절로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편을 들자 신우이는 단박에 낯을 불쌍하게 바꾸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다시 머리채를 잡고 싶어 손에 힘이 들어갈 정도였죠. 신우이는 시어머니 품에 안기려는 듯 다가왔고 반전은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천하의 망나니 같은 년.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뺨을 세게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네가 양심 있으면 그걸 왜 물어봐? 10년 전에 가족들 뒤통수 때린 걸로 모자라서 동생한테까지 짐을 얹으려고 해? 엄마, 10년 전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서 성공해서 왔잖아. 나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엄마는 효도 받을 일만 남았다니까? 집에서 밥이나 축 내는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편을 들어? 집에서 밥을 축내? 이 미련한 것. 너 때문에 망한 우리 집 먹여 살린 게 지연이다. 이 집 담보 얘기 꺼냈었지? 이 집도 다 지연이 명이야.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그딴 막말을 해? 뭐? 올케가 무슨 재주로? 무슨 재주긴? 너랑 달리 사업 능력이 타고난 거지. 네 사업 완전 망한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부모된 도리로 모질게 내치기 어려워서 받아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저와 신우이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시어머니와 신우이 사이에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신우이는 돈을 바라고 식구들을 찾아온 모양이었죠. 오랜만에 찾은 가족들이 멀쩡한 집에서 잘 살고 있으니 욕심이 났을 수도 있고요. 저 혼자만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께 담보 얘기까지 꺼냈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난 준영이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네 얼굴 볼 생각 추호도 없다. 지연이가 말려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용서하고 살자 했던 거지. 근데 너 때문에 지연이가 고통스럽다면 너 같은 자식 이젠 필요 없다. 10년 전부터 지연이가 내 딸이었어.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진짜 딸이라고요. 시댁의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혼자서만 안일했던 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끼는 감정도 딱 그랬어요. 참 부끄러웠죠.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는데 직접 말로 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부모 자식 관계를 운운하면서 신우이와 관계를 중재하려 한 것도 그렇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적어도 신우이에게는 부모 자식 관계만큼 가벼운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는 내 자식이다 단언하는 순간에도 신우이는 힐끗거리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 사기꾼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소라는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신우이에게 분노해 집에 쫓아내면서 말이죠. 올케, 내가 그렇게 나쁜 의도는 없었던 거 알지? 그냥 의욕이 조금 넘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어? 내 사업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우리 사업가들끼리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알겠지? 어?
신우이는 쫓겨나가는 상황에서도 애절한 표정으로 다음을 기약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간절하던지 무심코 약속을 잡을 뻔했다니까요. 그 이후 제 결혼 생활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사기꾼들이 포기한 건 당연히 아니었죠. 거기엔 제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란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은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이 부부가 먼저 저희 회사로 찾아왔죠. 사기꾼들은 지금껏 보지 못한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느꼈지만 사업보다는 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보였죠. 올케,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올케에 대해서 오해했었나 봐. 그래도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투자를 받으려고 한 거지 사기치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 서로 오해한 게 있었으니까 그런 사소한 건 다 털어버리고 진솔한 비즈니스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찾아왔어. 그러니까 말이야. 천왕댁은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왜 숨긴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데. 자, 이게 우리 회사 투자 설명서인데. 사기꾼들이 들고 온 건 두툼한 종이 뭉치였어요. 가장 위쪽에 투자 설명서라고 적혀 있었죠. 꽤 큰 크기의 투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내용은 빈약했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내용이 빈약한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미 신우이 회사에 대한 조사는 끝마친 후였거든요. 보여주실 필요 없어요.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어? 그게 무슨...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폐업과 회생을 반복하셨죠? 사이사이 부지런하게 모은 투자금은 고스란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셨고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없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될 일이죠. 두 분이 얼마나 회사를 엉망진창으로 운영하셨는지는 이미 조사가 끝났으니까요. 다행히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일이 참 쉽겠어요. 고발하는 것보다 제가 당사자가 돼서 고소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저는 이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기죄로 당신들을 고소하면 되겠네요. 뭐? 아니, 올케,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갑자기 왜? 우리가 올케한테 잘못한 것도 없잖아. 저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저희 가족을 건드리셨잖아요. 당신이 나타나면 모질게 굴어서라도 쫓아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재판은 꽤 길어질 거예요. 그동안 사기당한 사람들 내가 전부 모을 거니까. 저는 제 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슬쩍 두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동안 투자금을 뜯어낸 사람들의 목록이었죠. 그걸 확인하자 신우이 부부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충고 하나 할까요? 지금 돌아가서 바로 폐업 처리부터 하세요. 얼마 안 돼서 구치소에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처리하려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알리지 않고 이 사기꾼들을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을 자신이 있었죠. 당신은 차라리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착한 가족들은 다 잊어줬을 텐데. 혹시 어머니나 준영 씨한테 부탁해 볼 생각이라면 접는 게 좋아요. 가족 사이에도 사기죄는 성립하는 거 알죠? 혹시 접근했다간 10년 전 사건까지 싹 모아서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거니까 명심하세요. 그렇게 사기꾼들은 입 한 번 제대로 떼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단언했던 대로 두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편이나 어머니는 모른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힘겹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으니 꽤 시간이 흘렀네요. 돌아보니 그 순간은 참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되어서요. 구독자분들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